중도 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합류했습니다. 반문, 비문 모두가 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통합시키는 그런 보수 통합이라면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아직 본격적인 보수 통합 논의의 주체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통합 논의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우리공화당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어제도 유승민 의원은 우리공화당을 포함하는 통합에는 난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 목표를 크게 생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였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공화당의 입장을 오늘은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하는 통합 논의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거기 일단 참여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가 되면은 그 통합 논의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맨 처음에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은 탄핵을 묻고 가자라는 사람들을 묻고 가자 이런 취지거든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유승민 대표는 내가 뭐 탄핵 잘못한 게 뭐 있냐. 나는 탄핵에 잘한 거다. 그리고 그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맨 처음에 출발 전상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빠져 있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은 빠져 있다가 유승민 대표와 그 통합 논의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통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까지는 될 거다. 지금 뭐 엄청나게 뭘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공천 싸움이거든요. 공천 해달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분 갈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당 아니고 새보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사람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거기 지금 하태경 의원도 있고 유승민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지상욱 의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한국당에서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지역에 누구를 출마시킨다고 보십시오. 예. 그러면 결국은 보수는 둘로 갈라지는 거고요. 이른바 진보 세력 거기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한국당도 지고 하태경 의원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라도 예를 들면 당선시켜서 그분이 보수라고 하니 그래도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진보 세력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뭉치긴 뭉칠 것이다 두 당은. 왜냐하면 어차피 안 뭉치면 결국은 거기는 둘 다 죽으니까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두 당이 뭉치는 건 지금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고 우리 공화당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다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단 합치게 되면요. 그다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당선되는 것밖에. 지금은 무슨 원칙을 내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나. 그때는 자기 살 길 바빠서 무슨 원칙이다. 뭐 그거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말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뭘 어떻게 하고 자기 공천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 공화당이 탄핵한 사람들 다 없어져야 된다. 뭐 그 사람들 묻고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저 자기 사는 일이 제일 그때 바쁘고. 우리 공화당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우리 공화당은 우리 한국당의 입장을 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도록 한다면 동의가 가능하다면 결국은 그때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정 안 한다면 보수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사탄파, 이게 사기 탄핵에 동조했다 해서 우리는 사탄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와 탄핵에 반대한 우리 반탄파가 결국은 보수는 나눠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보수 통합판에 끼는 조건은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탄핵
반대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우리 공화당의 생각의 인정을 유승민 의원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는 뭐 말하자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도로 나갈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당에서 뭐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정쩡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세력은 절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 같이 못 가죠. 같이 가는 사람 못 가니까 그걸 묶을 수 있는 방법이 고육지책이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이 옆에서 코멘트를 해드렸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반문입니까? 반문연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홍문종이가 우리 공화당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는 사람들 아스팔트에서 3년 동안 아스팔트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유승민 저 사람하고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들어와요. 홍문종이 들어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많으면 대구 경북 지역에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떨어뜨릴 수 있을 사람만큼 우리 공화당에 국회의원을 배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도 이게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2단계 통합이.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 전략을 이래도 같이 할까 싶은데요. 아유 뭐 제가 보기엔 그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요. 꼭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도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요. 그 유승민 의원과 다른 새 보수당 의원들과는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탄핵의 강 건너자라는 원칙에 대해 아니 생각이 그런 달라요? 원칙에 다른 게 아니고 유승민 의원은 여차하면 안 되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5% 6% 있기 때문에 대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국회의원에 관심이 있어요. 대권에 관심 알겠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2단계 통합이 될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받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공화당 잘 일절 소통을 안 하고 계시죠. 공화당에 뭐라고 메시지를 안 주고 계시죠. 홍문종 대표하고도 그러면 뭐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이시고요. 있습니까? 당에 대한 메시지는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얘기한 것도 박근혜 전 대표도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수백 통씩 편지를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다 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 나 탄핵은 잘한 거다. 그리고 내가 반성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본인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거고 결국은 헌정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탄핵을 했을까? 그리고 왜 헌정 중단 사태를 일으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대통령님의 비판 생각은. 메시지가 뭐 본인은 하시겠군요. 네, 그렇죠. 설 전후로 뭔가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현재 공화당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에는 공화당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우가 잘 정렬이 돼 있질 않아요. 자, 그 얘기로 가죠. 그럼 우리 뭐 지금 탄핵에 오르냐 그러냐 지금 채팅창에도 막 이야기 또 오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할 거는 아니고 워낙 큰 이야기라. 자, 우리 공화당의 지금 보수 통합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화당 통합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최근에 조원진 공동대표한테 실망했다고 홍문종 공동대표가 그러셨더라고요. 왜입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흔쾌하게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수백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저희가 우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대통령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뭐 당명도 달라 뭐 어쩌라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 당명 뭐 수십 개씩 올려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뭐 우리 공화당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을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는 사실은 지금 길바닥에 있는 모든 아스팔트 세력, 태극기 세력 하나로 하는 것이 보수 우파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질이 멸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4분 5일 되면 되겠느냐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8.15 10월 3일 10월 9일 연합집회를 계속 하는데 이른바 우리 조원진 대표는
이 통합 세력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우리 공화당 독자로 혼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의 메시지를 계속 안 주니까 당원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 앞으로 뭐라고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그러면 조원진, 홍문종 물러가라. 비대위를 구성해라. 이게 대통령의 다음 메시지죠. 그 받으셨어요? 그 메시지를? 그렇죠. 비대위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조원진 대표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홍문종 의원이 그러시는 거다. 대표가 그러시는 거다 이러던데. 어디 가서는 대통령이 비대위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3년 동안 우리가 한 거 무슨 죄를 져서 그걸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명백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과 우리와 또 당 최고위원들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원진 대표는 섭섭하겠죠.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러 물러가라고 그러냐. 홍문종 저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는 대통령하고 짜고 그냥 물러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뭐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 전 대통령하고 짜고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팔아서 이런 표현들이 그쪽 측에서는 나오던데요. 뭐 하여간 어찌되었든 팔아서. 예. 저는 뭐 박팔이라는 걸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팔이세요? 예. 아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그 후보자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홍문정의 세력도 아니고 그 사람은 조원진 세력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끼시던 분들 중에서 그 명망 있는 분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래서 통합해라. 그 얘기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걸로 갈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갈등은 조원진 공동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공화당은 박바 정당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홍문종 공동대표가 공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박바 정당 맞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하느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셨죠. 그 이제 이런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3년 동안 우리 공화당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른바 우리 밖에 사람들이 박팔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 별명을 받아가면서 자나 깨나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대위 구성해라. 이제 좀 뒤로 물러나고 누구 리더십을 새로 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박바 정당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박근혜 대통령님만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조원진 대표 홍문정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 홍 대표님은 진짜 박바세요? 네? 박바?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박바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보통 빠라는 게 무슨 누구빠 뭐 좀 속된 말입니다만 뭐 빠순이 빠돌이 이래갖고 좀 안 좋은 의미 비하하는 의미로 저는 이제 쓰이는 건데 괜찮으세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공화당이다라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탄핵이 만들어졌고 또 헌정 중단이 일어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당원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거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편이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질문하길 그러면 조원진 대표 편이냐. 조원진 대표 사람들이냐. 알겠습니다. 아마 조원진 대표 측에서는 당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거였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또 갈등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태극기 집회도 따로 열고. 그러자 또 조원진 대표 측인지 뭐 아니면 청년 당원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홍 대표를 해당 행위자로 지금 제명시켜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본인들이 저를 제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당대표가 집회를 하는 거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보고하고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정광훈 목사님 또 변희재 씨 우리 대한문
동화면세점, 마로니에 광장 태극기 세력이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연합해서 집회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원진 대표는 서울역에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광훈 목사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게 홍문종 대표 생각이신 그래서 거고 벌써 조원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이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했고 한 2번 했고요. 제가 맨 처음엔 개인적으로 했고 전번 주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같이 했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변희재 또 일파만파 이제 일부 또 마로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서 또 모여서 또 저희가 집회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같이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갈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총선 전에? 이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하여간 어쨌든 서로 일하는 분야는 다르겠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든 결국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조원진 편이나 홍문종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당내 갈등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서 어떤 얘기인가 들어보자 싶어서 여쭙고요. 그나저나 총선 출마지를 의정부 갑으로 옮기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옮기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지역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갑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평생 거기 살았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의정부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문희상 의원하고 저하고 경쟁을 했죠.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밖에 안 된 게 저한테 떨어져서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정치 역사가 재밌긴 합니다만 하여간 문희상 의원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의정부가 갑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리다가 이제 갑으로. 갑에 계시니까 저한테 을로 가라 그래. 이제 의정부 동네 사람들이 아니 문희상이라는 분도 계시고 홍문정이 있는데 여야가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저희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그 바로 옆에 뭐 결국은 다 같이 홈그라운드. 을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갑으로 가겠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돌고 있는 얘기로는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규 씨가 갑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붙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우리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죠. 그 뭐 동네에서 옛날부터 잘 알고 아주 씩씩하고 괜찮습니다. 문석규 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공천을 못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분을 공천해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많이 안을 텐데 그거를 당내에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뭐 문석균이라는 분 때문에 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 의정부 시작이 갑인데 지금은 갑이 을보다 을은 국회의원이 훌륭해가지고 누구시죠? 홍문종입니다. 홍문종 의원입니까? 갑은 옛날 굉장히 많이 지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문희상 의장 들으면 서운하시네요. 서운해도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까? 이제 구시가 지니까 물론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한계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갑을 새롭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전시켜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석균 부위원장이 나온다면? 글쎄 저는 뭐 하여간 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석균 씨한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뭐 총선 전에 두루두루 각 당 입장들 들을 건데 오늘은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